네,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료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자를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것인데요. 조선 후기에 있었던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자, 이 예송 논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한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인조가 호란을 겪었고 그 호란의 결과 사실은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그렇죠. 청에 바로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잘 알려져 있는 소현세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복림대군이고요. 셋째는 일반적으로 잘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평대군이라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소현세자가 장남이었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 청해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온몸이 새까맣게 타 죽은 것처럼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하죠. 소현세자가 돌아왔을 때 실제로 북벌을 버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고요. 심지어 이제 서학, 소위 말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인조에게 혹시 맞아 죽지 않았을까 혹은 독살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그런 소현세자가 장자로서 왕이 되지 못하고 차남이었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왕을 효종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효종이 죽고 나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위 조선의 왕은 원칙적으로 장남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효종은 차남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왕이 되었고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죽고 나서 과연 이 상을 몇 년을 치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예법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예송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효종이 죽고 나서 일어난 예송 논쟁을 1차 예송 논쟁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효종 B가 죽고 나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사료는 이 예송 논쟁 부분에서요. 효종이 죽고 나서 벌어진 논쟁, 1차 예송 논쟁, 즉 이제 기해예송 부분 중에서 한쪽의 입장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내고 나면 다음 사료 강독에서 또 다른 쪽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은 제가 얼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자를 보시면은 좌, 참, 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뭐 왼자에 참석할 참에 그 다음에 찬할 찬 뭐 이렇게 하나하나 볼 이유는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 참, 찬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관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송준길은 역시 사람 이름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좌참찬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명이고 의정부에 있는 관직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부각을 시켜봤고요. 그래서 좌참찬은 의정부 소속 정의품 관직이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송중길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송중길은 아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예성 논쟁에서 일반적으로 예성 논쟁은 서인과 남인의 대립 구도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 송중길이 나왔습니다. 물론 송중길 외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인물이 더 있죠. 소위 이제 송시열 이런 사람이 보이실 건데요. 그래서 예송 논쟁은 바로 서인, 송중길 그리고 송시열 등을 비롯해서 또 한편에는요. 남인, 즉 허목, 윤융 이런 쪽하고의 대립 구도를 우리는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현재 이 사료는 누구를 볼 수 있다? 송준기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첫 번째 줄에서는 이제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좌참찬, 영의정,
네, 정이풍관직이라는 것과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송준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자로 한번 봐두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한자는요. 상소를 올리다 할 때 소죠. 그래서 이제 상소를 올려서 말하기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신들의 뜻은 이렇게 될 건데요. 한번 끊어 읽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선으로 제가 그리는 것보다 깔끔한 것 같아서 작업 시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대신도 역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네, 대신들의 그 다음에 의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고 의 뜻은 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좌참찬 송중길이 상소를 올려서 말하기를 대신들의 뜻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는 한자가 모두 개자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자고 그 다음에 아조 네 아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우리의 나라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국조 우리의 나라 그냥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거 자체가 명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도요. 우리나라에서 원래부터 있던 하나의 전례 라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해서 이제 국조 전례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조 전례라고 하는 것을 국조 전례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조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전례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한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6글자는요. 모두 우리나라의 국조 전례에서 위 말하기를 자 그렇게 이제 끊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개자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 다음 위도 여기에서 뭐 말하기를 이런 거니까 역시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아조 전례라고 하는 부분을 역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실실 또는 실제실 이렇게 될 건데 실제로 무 없다 뭐가 없느냐 하면 위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다라는 것보다는 위하여라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하여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자식을 위하여는 없다 무엇이 없을까요? 자 뒤에 보시면 3년 지제 그렇게 이제 붙인다면은요 해석이 자식을 위해서는 3년을 자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을 지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끊어볼까요? 자, 이제 실제로 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3년의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년의 제도라는 것은 여기 약간 필요한 거죠. 자식이 죽었을 때 3년간 상복을 입는 제도는 없습니다. 라고 역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3년 지제도 한번 끊어봤는데요. 자, 밑에 한번 보시죠. 자, 한자를 보시면요. 그 기자에 있을 제자에 고래입니다. 고래도 위에 있었던 전래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만은 하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아조 전래라고 하는 것을 뭔가 국조 전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고래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옛부터 전해오는 하나의 예법이다. 아니면 이 옛부터 전해오는 예법 자체가 어떤 책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분명하죠. 어쨌든 간에 이 고래라고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전래와 비교될 만한 단어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끊는 걸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고래에 있다라고 한번 봐두고 문장은 전체적으로 뒤에 문장 끝까지 확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글자가 뭐냐 하면, 당당하다, 빼어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당이라는 글자입니다. 빼어나다, 당당하다, 당연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불자가 있고, 그 다음에 10분 명백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러면 10분 명백한 것이 불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당당하다 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10분 명백과 거의 동일한 뜻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명백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줄을 끊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것은 10분 명백과 동일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명백하지 않다. 불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줄도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문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줄은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좌참찬 송준길이 소를 올려서 말하기를 대신들의 뜻이 자,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문장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모두 개자, 모두 아조전래, 국조전래에서 위 말하기를 실무위자 3년지제 자식을 위해서 3년의 상복을 입는 제도는 없다고 하더라. 없다고 하더라. 게다가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마지막 줄에 고래에도 그 다음에 당불 10분 명백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의역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줄이 고래 있는 것을 보아도는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까지 본 한자 사료가 아래 이렇게 조그맣게 먼저 한번 띄워봤습니다. 오늘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한번 띄워봤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한자를 보시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좌참찬 송준길이 상소를 올려서 말하기를 대신들의 뜻이 모두 국조 전례를 보니 대신들의 뜻이 모두 국조 전례를 보아하니 자식을 위해서 3년 복을 입는 제도는 없다. 게다가 고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고래라는 것을 한번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당, 불, 10분 명백. 자, 그렇게 한번 맥락을 다시 봐두시면서요. 이제 마지막 두 줄의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혹시 할 때 혹자고요. 그 다음에 있을 유자입니다. 그리고 타일은 다른 날이겠죠. 회는 후회할 회자입니다. 그러면 끊어서 읽으면 혹시 네, 타일의 후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타일의 후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뭐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혹자가 있기 때문에 혹은 이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날에 후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즉이라고 다음에서 즉자가 보입니다. 곧 즉자.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사를 읽을 때 몇 번 나온 셈인데요. 무령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역시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무령. 자, 그럼 무령은 뒤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 계속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끊어보면은 무령이라고 하는 것이 네, 준용, 쫓을 준자에 사용할 용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두 개를 뜯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준용하다라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봐두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밑에서 봤었던요. 요 부분 아조 전례라고 하는 요 부분을 아까 국조 전례라고 했었죠. 네, 그것을 이제 줄여서 다시 국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조 전례 그리고 뒤에가 어떻게 됩니까? 의 그리고 위 그리고 유라고 하는 겁니다. 유. 여기에서는 이 유라고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령이라고 하는 것에서 뒤에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네,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실제로 뒤에 이 사이에 요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첨언, 부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끊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뒤에 한자가 나와 버렸는데 무령이라고 하는 수거를 제가 여기에다 넣어놨거든요. 아마 순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클릭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줄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줄을 해석을 해보면 혹 다른 날에 있을 후회가 있을지 모르니, 자, 다른 날에 혹 후회가 있을지 모르니 준용 국전, 국조 전례를 준용, 따르고 사용하는 것이 무령과 유자를 한꺼번에 뭐뭐 하는 것이 더 낫겠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조 전례를 준용, 따르는 것이 더 낫겠다. 더 낫겠다. 자, 이제 문장은 다음 두 번째 글을 보시면서 완성시키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로 신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은 아까 앞에서 봤을 때 누굽니까? 송중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로 신은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역자입니다. 그죠? 이것도 한 번씩 보았죠. 그래서 역시 그 다음에 없을 무자입니다. 그리고 네, 이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로 신은 다른 이견 없이 역시는 해도 되겠고 안 해도 되겠죠. 고로 신은 역시 다른 이견이 없이 자, 그 다음에 따를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따를 숫자고요. 자, 그 다음에 써이자가 나오고 기재가 나옵니다. 아, 정말 엄청난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기재를 따르는 것으로 마지막에 정이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자,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네, 제가 가는 것을 표시를 했으니까 한번 끊으면서 볼까요? 자,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재. 이 기재가 소위 말해서 1년의 상보를 입는 제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속 논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서인과 남인의 대결을 얘기를 하면 서인은 1년설을 주장했다 라고 할 때 그 1년설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년설이다 라고 부르죠.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가 이 기재입니다. 네. 자, 이제 저 위에서 이제 뭐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게 위에 나타났네요. 순서를 제가 좀 잘못 집어넣는 바람에 수고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나타났고, 자, 이제 이 기재. 자, 이제 이 기재라고 하는 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기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네, 1년 동안 상보를 입는 제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사선하고 이런 걸 조금 더 그어서 선생님들이 잘 보이시게 하려고 했는데요. 작업 자체가 좀 순서가 조금 안 맞아서 혹시나 또 선생님들이 보실 때 약간 이렇게 판튄다는 표현을 제가 한번 하는데요. 약간 또 화면에 넘어가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한자들을 쭉 끊어놓은 걸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혹시 있다. 그 다음에 타일 지회 혹시 다른 날의 후회가 있을지도 몰라서 즉 그 다음에 무령 뭐뭐 하는 게 좋다. 준용 국전 국조 전례를 준용 쫓아서 쓰는 것이 무령 더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지위유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그냥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날에 후회가 있을지 몰라서 국조 전례를 따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로 두 번째 줄요. 고로 시는 역시 다른 이견이 없이 따릅니다. 기재를 따릅니다. 그래서 기재를 따르는 것을 위정의라. 네, 기재를 정하는 것으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여기에서 이 송중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1년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정리만 된다면 네, 여기에서 하나의 한자 해석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현재 예속 논쟁은 효종이 죽고 나서 과연 1년을 할 것인지 3년을 할 것인지, 조 대비가 상복을 3년을 입을 것인지 1년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논쟁이 생긴 이유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웃기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예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는 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한 예법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싸움이 되고요. 심지어 이거는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위험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그런 논쟁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예속 논쟁은 이걸로 한번 마무리 짓고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예속 논쟁 1편을 한번 보셨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서인 쪽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송중길이 주장한 바를 봤고요. 다시 한번 더, 이 송중길은 1년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1년설과 관련해서 주요 키워드가 기재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서 오늘 한자 사료는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시 남인의 주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쌤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